오늘은 송파에 있는 이자카야 현장에 나왔어요. 야키센터라고 우리가 몇 개월 전에 했었는데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고, 우리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이 야키센터에 오시면 특별 서비스를 준다고 하니까 타코야키를 서비스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둘러보면서 식당 인테리어 할 때 필수로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식당을 오픈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이 4가지 정도는 꼭 확인해야 돼. 가볼까? 상공간 인테리어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간판이랑 입구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상공간은 입구 디자인이 그 가게의 이미지를 좌우하게는 썸네일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썸네일 보고 유튜브 클릭하는 것처럼 실제로 고객들이 밖에서 볼 때 식당 간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논문에도 나와 있었거든. 야키센터도 새로 시작하는 곳이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계획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곳은 브랜딩 조언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로고가 정해지지 않아서 사장님이랑 수정만 10번 넘게 했어요. 특히 이제 밖에 있는 파사드 디자인은 심혈을 기울여서 왔는 작품. 처음 전달받았을 때 이미지를 구현해 보려고 사장님과 소통을 엄청 했거든요. 여기에서 사장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부분이 로고와 어울리는 시원한 컬러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거든요. 내부 회의 끝에 지금 보이는 색상을 추천드렸어요. 색감이라는 게 모니터로 볼 때 다르고 인쇄되는 색상 다르고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또 보이는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마감재로 표현했을 때 내가 원하는 컬러감이 표현되는 것 또한 진짜 중요해요. 특히 프랜차이즈에서는 정해진 컬러감으로 지속적으로 시공해야 고객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와 연결되는 부분을 사람들이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받았어. 어떤 라인에 맞춰서 간판의 사이즈를 결정하면 좋을지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메인으로 보이는 간판 부분에서 내부와 연결되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를 다 갈바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한 면이 나오게 했고, 페라코 페인트로 마감을 했어. 일반 솔리드 페인트는 깔끔한 맛이 있지만 이제 외장재로 쓰기에는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거든. 페라코 페인트는 텍스처가 살아있는 벽면을 표현할 수 있어서 요즘 트렌드인 노출 콘크리트나 회벽 느낌의 마감 처리가 가능해요. 상공간 인테리어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테이블 개수야. 사장님들이 상공간 디자인을 우리 같은 업체를 써가면서 맡기는 이유는 단순히 이쁘게 꾸미는 목적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결국 상공간의 1차적인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해서란 말이야. 우리의 역할은 이쁜 건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동선 배치가 나올 수 있을까, 가게 회전율이나 효율성이 가장 좋은 배치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해.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장사가 제대로 들어갔을 때 최대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좌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 처음부터 이 구조를 잘 짜놓으면 같은 공간에서 가장 많은 좌석을 넣을 수 있는 배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닫지 부분 설계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세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5개의 배치만 가능했어. 그래서 프론트랑 셀프바 공간을 좀 줄여가지고 테이블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건 인체 사이즈. 우리가 가구나 공간 배치할 때 인체 사이즈 중요하다고 했잖아. 식탁 배치할 때 최소 사이즈가 뒤에 벽이 있을 때는 70cm가 필요한데, 식탁과 식탁 사이 거리는 한 사람당 60cm로 잡아서 120cm로 배치해야 되거든. 자, 이 테이블 하나가 식당에서는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원하는 수의 좌석수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상공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감성이야. 인스타 보면 요새 다들 사진 찍으려고 하잖아. 이제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공간 자체의 분위기, 느낌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지. 그 트렌드에 맞춰서 내부 분위기에 맞는 공간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자, 그래서 일본식 느낌을 위해 다치우드의 마감이나 노렌이라고 일본 식당 가면은 있는 가림막 천까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퓨전 이자카야에 어울리도록 좀 세밀하게 제안을 드렸어. 다만 여기서 좀 어려웠던 포인트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기존 바닥을 살리면서 디자인해야 하는 점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검은색 타일과 어울리는 모노브릭 제품을 제안드려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톤 앤 매너를 잡아낼 수 있었지. 그리고 또 우리는 장식장 내부에 조명을 세팅해드렸고, 간접 조명을 추가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공간감을 표현했어. 물론 천장을 노출해서 레이스웨이를 다는 게 비용적으로 더 저렴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조명을 두면은 아늑한 분위기를 좀 쉽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렸거든. 야외 풍경이 좋은 곳은 창가 쪽을 활용하는 게 좋지만, 여기처럼 1층인데 뷰가 좀 좋지 않은 곳은 보통 내부에 들어갔을 때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야.
자, 마지막으로 식당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나는 식당은 홀보다는 주방이 먼저 구성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 주방을 구성할 때 안전 그리고 전기, 이 부분이 진짜로 중요해. 보통 상가들은 옛날 기준으로 배선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보면 이제 옥내 배선을 할 때 전선을 2.5 스퀘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예전에 장사하던 곳은 1.5 스퀘어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종종 있어. 얇은 선을 썼을 때 문제가 뭐냐,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 특히 이제 예전에는 합성 수지로 되어 있는 CD관을 쓰다 보니까 이제 더 위험했던 거지. 자,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합성 수지가 아닌 제품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법이 개정됐어. 이자카야 주방에 높은 와트 제품, 뭐 제빙기나 튀김기 같은 게 많아서 이번 현장도 나는 교체가 좀 필요하다고 보였거든. 자, 여기 전선을 2.5 스퀘어로 전부 교체했고, 일부 전열기는 이제 4 스퀘어짜리로 교체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는 법적으로 새로 허가받는 게 아니면은 기존 전기 배선을 재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오래된 상가들은 안전 기준이 예전 기준이어서 단전되거나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장사하는 곳에서는 전기가 나가면 안 되거든. 예전에 내가 스시집을 내부 인테리어만 했었는데 거기가 전기 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중간중간 전기가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곤란했던 적이 좀 있어. 그런데 다행히 이번 현장은 전기 공사를 우리가 전담으로 맡아서 할 수 있었어. 자, 적정 와트수에 맞게 전선이랑 차단기를 안전하게 완료했지. 자, 이렇게 오늘 상공간 인테리어 할 때 필요한 4가지 요소를 정리해봤는데, 상공간 인테리어가 사실은 어떤 인테리어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나 안전을 위해서나 업무 효율을 위해서나.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유선상으로보다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현장을 보면서 상담을 해야지 시공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내가 항상 고정 댓글로 상담 링크 남겨놓으니까 혹시라도 상공간 인테리어 하면서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줘.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또 댓글 보고 컨텐츠 만들고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줘. 그럼 안녕.